나그네의 옷을 벗긴 게 헤어듯이 북한을 도와주면 언젠가는 그들이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나설 거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주위에 봉우리가 있었다면 나그네는 옷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M지용 심지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에 모두 끝났습니다. 갑질 논란과 표절 의혹 등 도덕성에서 큰 흠이 있는 분들이 많은 주목을 받은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안보와 연관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대북관이었는데요. 총리부터가 북한 이탈 주민을 도북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서 위협일 뿐 주적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적의 개념을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군과 그 정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이 의견에 동의했죠.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1인 지배 체제인 곳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때 보수 진영에 있었던 권오을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다라며 남북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 2, 30년 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한 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밖에 없었어요. 이 발언들은 모두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색깔론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국가를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꼭 해야만 했던 물음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당한 것은 결국 국민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개헌권을 남용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금 국민의 안위를 가장 위협하는 적이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초에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규정한다고 했고 언제든지 교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 국가를 지켜야 하는 순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조 후보자들에게 적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것은 필히해야만 하는 단계로 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내부에서 언제 끌어오를지 모를 정권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로 시선을 돌리기 있는데요. 그 횟수가 워낙 많아서 무감각해진 측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만 그 작은 공격에도 우리 젊은 군인들의 피해가 막대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상기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현실인데요. 엄밀히 보면 우리는 휴전 상태죠. 쉽게 말하면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시작되기 전을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집에 갈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시간이 6교시라면 6교시가 끝나고 다음날 1교시가 시작하기 전을 쉬는 시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듭이 있어야 다시 시작이 가능한 건데 우리가 북한 사이의 전쟁은 아직 맺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종전을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진보 진영이 내세운 게 핵개 정책이었고 북한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반가웠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남북 정상회담에는 선물을 주면서 각자의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은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받을 건 다 받으면서도 뒤에서는 그 돈으로 끊임없이 핵개발과 고도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의 반대와 제재 속에서도 비핵화 약속은 지키지 않아왔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진보 진영은 보수 쪽의 이야기는 살라건건을 희망하고 북내부의 꿈틀림을 신음하는 주민들의 인권에는 눈 감으면서도 그들의 핵고도와 신규 개발이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보검이라는 말은 이상하리만큼 덜썩까지 있는데요. 이들의 논리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게 헤어듯이 북한을 도와주면 언젠가는 그들이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나설 거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주위에 봉우리가 있었다면 나그네는 옷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유화적인 정책을 쓴다고 해도 그들 입장에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 핵이라는 옷을 벗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과 미국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김정은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스위스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북한에 도입하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있는 한 핵을 없애는 일은 없을 거고 다만 그리고 미국과의 진지한 협상 또한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김정은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지킬 수 있는 건 그들 스스로 들고 일어나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정보를 계속 유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대북전달 살포가 어렵게 된 가운데 이달 초에는 국정원에서 송출하는 4개의 라디오 방송도 멈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보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의 새로운 정보를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새로운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걸 인정하듯이 우리 또한 북의 공격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면서 나아가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진정으로 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구하는 길 아닐까요? 이 응징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려면 정부 책임자들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북을 동지나 협상의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 후보자였던 분들의 답변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